반갑습니다. 메나테크 사학과 김도우입니다. 석가탄신일 날,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날 대체할 수 없는 강사. 오늘 멋지게 또 한 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지가 이제 만 10년이 딱 되었거든요. 10년이 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과거도 한번 되돌아보고 옛날에 내가 이랬었던 적도 있었지. 그때 또 이렇게 넘겼지, 극복을 했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가던데 오늘은 그런 스토리와 함께 우리 Y 메나텍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도 되는 삶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을 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기 싫은 것은 안 해도 되는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와닿게 돼 있거든요. 하기 싫은 삶은 크게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보면. 오늘 거기 제목과 좀 연관된 내용이기도 한데 한 5년 전에 제가 이 프로를 보다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촬영을 해놨다가 오늘 다시 소환을 한번 했는데, 이 프로가 이제 GPS와 리어크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실태를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됐지만 추정키로는 폐지 줍는 노인이 한 200만 명에 달할 거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내용부터 실제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루 일과 어느 정도 노동 강도 일을 하고 소득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뭐 여기 오신 분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준비하지 않으면 내 미래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자, 한번 보면 이 할머니 77세 할머니가 이제 여기에 자주 등장을 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쉬어도 되는데 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왜냐하면 생활비 주는 사람이 없잖아. 아들, 딸 이렇게 격리하고 단절하고 살다 보니까 생활비 놓을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을 본인이 또 이렇게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한 게 짐이 무거울수록 나는 오히려 가볍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폐지를 많이 주어야 그나마 하루를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프로를 쭉 보면서 느낀 게 이제 계절별로 또 힘든 계절이 있는데 언제가 가장 힘들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장마철도 맞긴 맞습니다. 근데 좀 더 힘든 건 겨울이라고 합니다.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죠? 장갑을 끼고 해도 이게 하루에 밖에서 10시간, 15시간 있으면 이게 꽁꽁 언대요, 손이. 그래서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 동상에 다 걸릴 정도가 되니까 문제는 다음날 일을 못 한다는 게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평균 조사를 해보니까 10시간에서 15시간을 폐지를 줍는답니다. 아침 일찍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늦게 나가면 폐지가 없어. 아침 일찍 나가서 그렇게 하루를 정말 힘겹게 이렇게 주었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 보세요라고 말 들어보니까 얼마 정도 벌까요, 이분들이? 하루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 와, 하루 중 10시간에서 15시간 폐지를 주는데 10,000원 버시더라고요. 하루도 안 쉬고 해도 한 달에 30만 원밖에 못 번다는 이런 현실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촬영을 할 때 인터뷰를 하는데 이 폐지준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안 하고 싶어, 정말 안 하고 싶어, 이 이야기를 막 절규를 하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누구나 다 노년은 다 다가오는데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며 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한번 상기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차트를 한번 넣어봤고요. 여러분, 나는 과연 안정적인 삶을 사는가? 직장생활, 자영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과연 안정적인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월급이 많으면 나의 생활 안정적일까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렇다 생각하거든요. 내 노후에 여러분 월에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보통? 300 정도. 조금 여유 있게 하려면 300 있어야 되죠, 그죠? 200까지는 차도 한 대 굴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만약 내일 당장 회사에서 근고사직을 받는다면, 내일 당장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겪는다면, 그리고 만약 모아둔 돈을 병원비로 다 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월급이 지금 많고 좀 있는 돈이 있다 해도 이게 유지가 되겠냐는 거죠. 어렵거든요. 이 대부분 현대인들의 삶이 이렇다. 즉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통을 빼앗긴다면 나는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가 오늘 화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갑자기 근고사직을 받는다면 여러분 몇 달을 버틸 수 있겠냐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함께 제가 한번 녹여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늘 정의를 하죠. 자산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자산이란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 자산입니다. 즉 말해서 비근로소득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는 계속 이제 자산을 만들기를 권유를 하고 좋은 방편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추천을 하는데, 오늘 이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이 가진 총 자산 나누기 한 달에 나가는, 매달 나가는 지출을 한번 나눠보면 여러분 얼마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생활 유지 가능한 달 또는 연을 넘어가는 분은 안 맞을 거예요, 이게. 예, 정말 뭐 집이 몇 채 있다거나 이렇게 저축 예금이 뭐 몇십억 있어야 이게 몇 년을 버틸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분들이 몇 개월 안 가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거든. 우리가 평생을 돈을 버는데도 이 해당되면 몇 달이 안 가더라고요. ESBI 4분면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저도 그랬고 대부분 분들이 4분면 안에 다 들어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이 ESBI 4분면이라는 4분면인데 대부분의 경제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4분면 안에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고, 아이러니하게도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이분들이 95%의 생산 인구지만 5%밖에 안 되는 소득을 나누어 쓰고 있고요. 이쪽에는 5%의 생산 인구만 있지만 95%는 큰 돈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인생이 끝나거든요. 이까지는 잘 못 가요. 왜냐하면 방법도 잘 모르고 여기 가려고 하면 뭐 크게 준비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사학과 분면을 많이 못 가는데, 우리 맨하탄급 비즈니스람이 사학과 분면을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ESBI 4분면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에 총자산 나누기 총지출하면 몇 달이 갈 것인가라는 거죠. 대부분 두세 달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두세 달 동안 소득이 없다 하면 뭐 보험 다 깨야 되고 적금 다 깨야 되고 집 팔아야 된대요. 이렇게 사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보다 조금 나은 전문직 자영업자, 예를 들어서 뭐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많을 수는 있으나 이것도 계속 줄어든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업가는 어떻느냐면 많으면 늘어난대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가를 도전을 해보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늘어난다. 즉 미래에 대한 지배력은 수입의 원천을 지배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당신은 당신만의 사업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셀러리맨이나 자영업을 해서는 여러분 이게 자산을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살아왔던 것을 이제 또 ESBI 4분면 관계 비교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30대 초반에 여기 외국계 회사에 이제 엔지니어 생활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셀러리맨이었죠. 회사에서 저는 연봉 나누기 12에서 매달 이렇게 따박따박 받아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회사를 그만두고 딱 이제 S분면, 자영업 분면으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내 몸값은 내가 결정하고 좀 더 많이 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선배의 권유로 이제 메트라이프 생명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소득을 가져가는 이런 자영업과도 비슷한 이런 보험회사에서 한 6년 정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초기에는 돈도 좀 많이 벌고 좀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팀원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 이렇게 스트레스 강도가 계속 많이 오다 보니까 저도 한 6년 정도 하고 나니까 몸이 완전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6년째 이제 잡을 이제 그만두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부분들이 힘들었냐면, 자영업 분면에서 일은 해서 내가 하는 만큼은 돈을 받는 거는 메리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매달 0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난달에는 너무 계약을 많이 하고 잘했다. 다음날 일요일날 시작되면 다시 빵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슬럼프가 오면 시스템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0에서 시작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 또 FC들을 관리하는 부지점장도 힘들고, 그런 부지점장과 함께하는 지점장도 힘들고, 단장도 힘들고, 전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제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삶 속에서 그만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시스템 속에서 일한다고 우리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외국계 보험회사는 프라이드가 강했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입사하려고 하면 사인제 대졸 나와야 되고 직장 경력 3년 이상 있어야 되고 가정을 둔 책임감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기준을 두고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프라이드는 엄청 강했습니다. 그러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최고의 시스템 속에 일을 한다고 늘 외쳤거든요. 외쳤는데 딱 제가 시간이 지나서 그만두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은 맞는데 시스템 소득은 빵이더라. 내가 일 안 하니까 하나도 없더라. 와, 이게 진짜 괴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메나테크를 하면서 제가 한 6년 차 비교를 해보니까 뭐가 다르냐면 영업 비슷하잖아요. 잘 모르는 분은 보험도 영업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제품을 전달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6년 차 때 객관적으로 딱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메트라이프에서 내가 6년을 딱 하고 그만두니까 코드가 싹 날아가면서 제 소득이 빵이 되는데 여기서는 6년 차 때 딱 그만둔다고 생각을 해도 제 소득이 공무원 연금의 3배, 4배는 나오게 구조가 딱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완전 다르구나. 이거 일반 영업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구축하는 건 전혀 다른 거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이런 비근로 소득을 만들 수 있다, 메나테크에서. 제가 이때 이제 보험을 딱 그만뒀을 때 저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한 1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뭘 해서 먹고 살지, 다시 엔지니어로 복귀를 할까, 1년 정말 힘들어 하던 찰나에 함께 일하는 문민영 사장도 너무 몸이 안 좋았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더라고요. 제가 뭐 지가 이렇게 해서 이래 된 건데, 하여튼 막 저도 한 1년을 방황을 하고, 문민영 사장도 완전 이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누구가 병원에 몰인을 하고 이러니까 두 사람이서 한 1년 동안 벌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금방 뭐 얼마 없는 자산 다 까먹고 빚까지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와, 내가 정말 자산을 만들려고 일을 했다지만 정말 만들어 놓은 게 없구나라는 걸 그때 한번 느꼈는데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제 다 좀 힘든 상황이었죠. 저는 진짜 40살 때 딱 이렇게거든요. 제가 한 1년 동안 아무것도 되는 것도 풀리는 것도 없고 너무 제 자존심 상한 1년을 보냈는데 남자 나이 가장 중요한 40살에 이제 가장일 때 제가 이런 방황의 기회를 한 1년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 탓보다는 남 탓이라 하면서 이때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한 후회가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괜히 그때 선배 꼬시가 보험했지. 잘 나가는 외국계에서 있을 거 많다고 얘기했지. 또 어떨 때는 또 앞으로 좀 더 넘어가서 그때 이과를 선택을 할 걸. 이과가 아닌 이과를 선택을 할 걸. 그럼 뭐 좀 더 나가면 이 배우자를 선택을 할 걸. 이거는 농담입니다. 예. 이래 온갖 이제 나와 연결된 것들이 일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타고 들어가면 후회의 1년을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서 좋아하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여성도 그렇겠지만 남자들의 자존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디에 나가도 어깨가 펴야 되는데 남자 나이 40살 때 자존감이 완전 한없이 쭈그러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할 것이 없나? 날 찾는 데가 없나? 이러면서 제 자존감은 땅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어떤 모임이 있어도 안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힘든 1년을 보냈거든요. 경제 상황도 너무나 힘들었죠. 계속 힘들어진 상황이었고 더 우려스러운 거는 내 미래가 불투명했다. 나 이제 외국 엔지니어로 생활하다가 중간에 보험을 한 6년 하니까 경력에 단절이 생기니까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러면서 내 미래까지 암울해지니까 정말 이때 힘들었다. 이 정말 힘든 마흔이었는데 이때 이제 오늘 강의 제목과도 비슷한데 저는 그때 이런 부분이 최고 힘들었거든요. 자존감 무너지는 거 정말 싫었고 경제적인 상황 추락하는 거 정말 싫었고 내 미래 불투명한 거 정말 싫었고 저는 이런 것들이 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이. 요즘에 하나 더 추가가 되면 이제 10년을 더 살다 보니까 주위의 가족들의 이렇게 보면 아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내 나이 들어서 요양병원에 있다가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내가 요양병원에 가는 순간 멀쩡한 우리 아들 불효자로 만들겠네.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내 건강에 대한 부분까지 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삶을 누군가도 엄청나게 살고 싶지 않을 건데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비즈니스를 그때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이때 이게 이제 메나테크였거든요. 메나테크를 저는 이제 10년 전에 딱 만났었고 그때 이제 문민영 사장이 클린해서 좋아지는 걸 보고 저도 이제 정말 놀랍다. 누워 있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놀라운데 남의 뭐 기적이 뭐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나도 경험을 해봐야지 해서 제가 또 클린을 하니까 이 감동이 틀리더라고요.
그 감동 때문에 비즈니스가 되고, 이제 MBA를 통해서는 이론적인 부분은 이게 머리로 이해를 하고, 클린을 통해서 내 몸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제 완벽하게 다 일치가 되니까, 그때 이제 비즈니스가 쫙 이제 펼쳐져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4월에 이제 결단을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처럼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기회가 될 거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 이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건데 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기로 결단을 딱 하면서 4개월을 집중을 딱 했거든요. 그때 우리 스폰서이신 임원숙 사장님이 그때 가장 잘하셨던 게 초대였거든요. 막 MBA 매 기수마다 막 5명씩 막 초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똑 보고 이제 그대로 따라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한 4개월 동안 저도 이제 뉴페이스를 제 스스로의 목표가 매주 2명 이상의 뉴페이스를 3달 동안은 계속 지속적으로 초대하자 했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이 정도는 했습니다. 3달은 정말 초대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온 분은 이제 뭐 20, 30명이 늘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MBA를 듣고 정착하는 분, 또 그분의 소개로 정착하는 분 일하니까 4개월을 딱 일을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제 다운라인의 파트너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15명 이상 딱 생기더라고요. 4개월 만에. 우리 임원숙 사장님은 20명이 넘었죠, 그때. 이러면 그게 되더라고요. 와, 이 초대 힘이란 게 이렇게 무섭구나. 내가 다 설명하려 하지 말고 이 시스템에 와서 듣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때 이제 4개월의 집중으로 이렇게 PD라는 직급을 달성하면서, 이제 저는 PD, 이제 지금 골드 PD까지 갔지만 PD가 될 때가 가장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분야에서 이렇게 성공의 맛을 봤다는 게 너무 달콤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PD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PD가 되었고, 그때 느꼈던 게 우리 비즈니스는 천천히 오래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짧고 굵게 집중해서 혜택을 오래 받는 사업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제가 만약에 천천히 했으면 4개월 만에 PD가 안 되고 한 2년, 3년이 돼도 될지가 안 될지가 불투명했는데, 이것은 짧게 압축적으로 했을 때 일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테니스 선수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정의연 맞죠? 정의연 유명한 분이잖아요. 테니스를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치면 2달을 치면 60번을 치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을 치면 이제 1년이면 12번이고 5년을 치면 60번이거든요. 근데 횟수를 치면 똑같이 60번이야. 2달을 친 사람하고 6년을 친 사람하고 횟수는 똑같이 60회인데 누가 잘 친다? 예, 2달 매일매일 친 사람이 더 잘 쳐요. 2년 친 2달 한 사람이 5년 친 사람보다 잘 친다니까. 왜냐하면 집중해서 했을 때 내 방법과 시너지와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이게 우리 비즈니스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뭐 계속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이 일을 10년을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처음에는 제 파트너 몇 명 안 돼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뭐 사업자 100명 가까이 되니까 크고 작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또 내가 원하는 일도 있고 원하지 않는 일도 일어나는 것을 다 경험했는데, 언제 저는 이제 좀 힘든 걸 겪었냐면 PD가 되고 나서 한번 이때가 한번 왔거든요. 이 문제는 문제를 가장한 기회다. 지나고 나서는 이게 기회라는 걸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든 기회가 한번 왔습니다. 언제냐면, 이거는 진짜 초기 멤버 아니고 이 사진은 모르거든요. 우리 스폰서님하고 저희밖에 몰라요. 이거 상당히 초기이기 때문에. 2013년 11월 달 사진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처음 프로모션을 해서 제가 메나테크를 하면서 첫 해외여행을 홍콩으로 갔을 때예요. 센텀시티 아닙니다. 여기 홍콩입니다. 센텀 비슷해요. 그죠? 마린시티 같기도 하고. 예, 저거 문명 사장님 저 한번 보세요. 정말 말랐죠. 예, 많이 사람 됐습니다. 그죠? 맨 왼쪽에는 우리 임원수 사장님 남편분이 김동진 사장님. 이때 우리가 이제 홍콩에 이제 갔었는데 기뻤습니다. 와, 여기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서 1년도 안 돼서 PD라는 직급을 달성해서 홍콩에서 열심히 이제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문자 한 통이 탁 온 겁니다. 문자가 어떻게 왔냐면, 두 번째 레그에 리드가 있었는데 이래이래한 장문의 문자가 쫙 와가지고 이래이래서 함께 하기 힘들겠습니다라고, 한국에 있을 때 이야기 안 하고 우리 홍콩 와 있을 때 딱 문자를 보내버린 거예요. 와, 그때 진짜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렵게 PD를 달성했는데 중간에 두 번째 앵커 리드가 떠나야겠다고 하니까
홍콩 같지만 막 다리도 후들거리고 여행도 이제 재미도 없어지고 이런 거예요. 정말 하늘이 노랬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비즈니스 참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PD가 되려면 세계 레그가 있어야 됐거든요. 그것도 6만 점. 맨 첫 번째 3만 9천 점, 두 번째 1만 5천 점, 세 번째 6천 점. 이래서 세계 레그가 있어야 PD가 되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2명의 리더만 만들어도 PD 되잖아요. 물론 점수가 조금 낮아지기는 한데 그 중간에 1만 5천 점을 담당하는 중간에 앵커 리더가 못하겠다고 막 문자를 보냈는데 정말 이때 와 하루 이틀 정도 신나게 즐기고 나머지 이틀은 완전 진짜 문명에서 하자고 제가 죽을 판이었거든요. 와 이것도 어쩌냐? 또 어디서 또 새로운 또 리더를 발굴하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때 또 한 번 고개가 팍 이렇게 막 제가 막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 거지? 이 일 안 되는 거 아이가? 다음 달 카드값은 어쩌지? PD가 되면 그래도 그 당시에는 한 6, 700만 원은 됐거든요. 물론 둘이서 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제 지나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6, 700인데 그때 PD가 안 되면 바로 골드 이디로 떨어지면 한 300도 안 되거든요, 소득이. 와,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홍콩에서. 그 이제 귀국을 했는데 우리 힘들어하는 거 보고 우리 스폰서님이 등을 더 두드리시더만 그래 힘들지 괜찮다 한 명의 리더만 발굴하면 다시 점핑할 수 있다 이 말을 딱 하셨거든. 한 명의 리더만 발굴하면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와 좀 이 심리적인 것도 잘 안 추스려지고 좀 힘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곰곰이 다시 신기일전하면서 다시 워밍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명의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은 안 되니까 3개월 정도 뒤에 보고 그렇게 이제 다시 신기일전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PD였다가 중간 리더가 떠나고 나면서 골드 DD로 떨어졌잖아요. 즉 그때 골드 DD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년 만에 실버 PD로 올라가게 됐거든요. 실버 PD로. 우리 일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한계를 뛰어넘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2013년에 홍콩에서 둘째 레그 리더 이렇게 바이바이하고 그리고 몇 달 안 걸려서 둘째 새로운 앵커 리더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201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아 맨앞에 때 우리 스폰서님 실버 PD로 인정 쓰고 우리도 실버 PD로 인정 쓰게 됐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골드 ED에서 흐득흐득 했는데 1년 만에 실버 PD까지 되더라니까요. 이 일이. 그래서 스폰서와 시스템만 있으면 이거는 얼마든지 여러분의 가능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만약에 그냥 고개 숙인 채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면 김두호, 문민영은 영원히 골드 ED로 남았겠죠. 그러나 이 골드 PD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때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제 파트너 이제 조정자 사장님하고 신영순 병원장님하고 이 무대에 이제 전야제 초대받아서 이렇게 주인공이 되면서 저희는 이제 실버 PD로 이렇게 서게 됐거든요. 그 1년 만에 셀러브레이트지 다시 한번 찍은 거예요. 정말 다음 달 카드값 결정하던 사람이 1년 만에 2계단이 점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브론즈 PD 인정패가 없습니다. PD에서 바로 실버 PD로 뛰어올랐거든요. 이게 된다, 지원그룹에서는. 한 계단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2계단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됩니다, 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지금은 이제 골드 PD가 되니까 참 좋대요. 그냥 일주일 만에 PD 달성됩니다. 예, 일주일 만에 PD 달성이 돼버리고, 뭐 해마다 해외여행 이제 그냥 가고, 진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온다는 걸 느끼는데, 브론즈 PD 정도가 되면 이런 감이 살짝 듭니다. PD는 비교적 조금, 노동 수입이 조금 가까워요. 그냥 브론즈 PD가 살짝 넘어갈 때는 이게 브론즈 PD가 된다는 건 다운에 PD도 한두 명 배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소득의 느낌이 잘 만들어집니다. 이제 골드가 되니까 훨씬 더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 많은 사람들을, 나처럼 힘든 많은 사람들을 내같이 만들어주면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 일반 회사는 밟고 올라가야 성장을 하지만 여기는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 PPD가 1000명, 10,000명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무한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사장학계는 책 많이 읽으시죠? 저희도 우리 이머스 스폰서님 주자의 이 책으로 처음 미팅을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하나하나 참 배울 게 많은데 사장학계론에 보면 38챕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장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또 한번 해석을 해보면 되거든요. 처음에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 다 호칭은 사장님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1인 사업가이기 때문에.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리더가 되었을 때하고 또 느낌이 다른데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사장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 초창기 사장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죠. 그거 없는 비난, 조롱, 직장인보다 더 많은 근무, 가족관계 깨어지고 피곤하고 주말 휴일 없고 건강 악화되고 여러 가지 막 엄청난 힘든 일이 많이 생긴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제법 사업체가 잘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일들이 그대로 생긴답니다. 그대로. 우리 비즈니스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이 일을 시작하거나 나중에 실버 PD, 골드 PD가 되었어도 이 일이 그대로 생깁니다. 다른 루트로, 다른 방법으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지만 이 일이 생기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때가 되면 이 스스로 의연함과 통제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앞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의연함도 없고 통제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여러분 사업 시작하면 그래요. 가족들 반대하고 친구들 반대하고 주위에서 이상한 말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의연함도 없고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통제도 못해요. 내가 보여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브론즈가 되고 실버가 되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의연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잘 돼 있는데 뭐. 잘 돼 있고 내가 이런 많은 시간적인 건강적인 부분을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갈 수 있고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도 성장하면 사장들이 하는 마인드와 이렇게 똑같이 일맥상통하게 이제 흘러간다. 비난은 칭찬으로, 조롱은 존경으로, 휴식, 수익, 신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시면 됩니다. 만들 수 있는 그런 통제권이 생기거든요. 메나테크 사업이나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제법 규모가 큰 사업체의 사장이 왜 좋냐면요, 여러분. 떳떳하고 비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하고 그리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독립성. 또한 내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또 같다고 보거든요. 크고 작은 형태로 작은 업체에서 큰 업체의 사장이 되든 아니면 처음 시작해서 우리가 일정 직급의 직급자가 되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의연함을 가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가족들도 다 지킬 수가 있다. 이게 틀리다 보죠. 영업 유사 분야인데 다른 영업 분야와 달리 왜 시스템 인쇄 소득이 가능할까? 처음에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보험 영업도 제가 해봤잖아요. 이거 메나테크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영업이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다운라인에 사업자나 파트너가 없으면 내가 전달해야만 거기에 소득이 올라오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지나면 전혀 다른데 그 영업 유사 분야인데 네트워크 마케팅도 왜 다른 영업 분야와는 달리 인쇄 소득이 가능할까? 보험은 인쇄 소득이 안 됩니다.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6년을 죽을 듯이 했는데 6년 딱 그만둘 때도 제가 월 1,000 정도 받았습니다. 나름 좀 했거든요. 했는데 몇 달간은 코드를 살려두더라고요. 근데 제가 출근 안 하니까 어찌 되냐면 코드를 싹 빼버려야 돼. 왜냐하면 저 위에 단장들도 생산성 강조하기 때문에 출근 안 하는 사람 싹 정리해 봅니다. 코드가 딱 빠지는 순간 내가 뭐 6년 동안 일해는 하나도 없고 그냥 빵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메나테크 비즈니스는 인쇄 소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저는 이 비밀을 두 가지를 두고 있거든요. 첫 번째 복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두 번째 코드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복제가 있는 게 왜 또 중요하냐면 타 영업회사는 한번 보면요, 여러분. 보험회사, 카드, 정수기 이런 회사들은 다 단계가 있습니다. 실무진이 있고 보험으로 치면 FC가 있고 그 위에 팀장이 있고 그 위에 지점장이 있는데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보험 FC는 영업을 해야 되고 팀장은 리크루팅을 해야 되고 지점장은 지점 관리를 하는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데 다 각자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축만 흐트러져도 전부가 어그러지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왜 뛰어나냐면 왜 사업가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여기 오시면 여러분 제품 전달하는 방법부터 보상 플랜 풀어드리는 방법, 여기 초대하는 방법, 리크루팅하는 방법, 리더가 되는 방법 모든 걸 다 가르쳐 드리거든요. 나는 한 게 전부 다 가르쳐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복제 시스템 때문에 나 없이도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제를 시켜 놓는다.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코드라는 부분인데 우리 코드 얼마입니까? 유자기가 얼마 안 되잖아요. 한 달에 먹고 바르게도 그 정도 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개, 4개 구축해놨다. 해놨는데 내가 센터 안 오고 이제 뭐 파트너도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센터에 안 와. 그런다고 회사에서 네 출근 안 하니까 코드 뺀다 이렇게 합니까? 절대 그래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제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나면 이 코드가 무한정으로 죽을 때까지 이제 이게 이어진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쇄소득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복제할 수 있는 사람 찾아내시고 복제하고 이것만 하면 여러분 이 무한한 인쇄소득이 가능합니다. 지원과 함께 하시고, 자, 이 프랜차이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스타벅스, 우리 1층에 스타벅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맥도날드, 베스킨라빈스 쭉쭉쭉 있습니다. 여기 뭐 두끼 떡볶이 집도 있고 우리 아이들 요가하는데 이 프랜차이즈들이 쭉 있는데 이 순서가 어떤 의미일까요? 위에 있는 건 뭐고 밑에 있는 건 뭘까? 예, 맞습니다. 수익이면서 권리금 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타벅스 권리금이 최고세요. 맥도날드하고. 이 프랜차이즈들이 있는데 또 다른 프랜차이즈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원그룹이라는 맨하테크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이 프랜차이즈가 우리 이모숙 사장님으로 해서 김두호 무민영한테 이렇게 1호점이 개설이 됐고 또 김씨나 2호점 이렇게 개설이 되고 저 또 조정자 1호점 또 뭐 1호점 하면서 전부 프랜차이즈 스스로 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다르냐면 왼쪽에 있는 프랜차이즈는 선불로 돈을 줘야 시스템을 줍니다. 회사에서 가맹점에게.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책임을 안 져. 너 알아서 해라 이제. 가맹비 받고 만들어 주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 이쪽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다르냐면 처음에는 돈 안 받고 그냥 먼저 도와줍니다. 여러분 스폰서들이 여러분 후원하고 도와줄 때 돈 받고 도와주던가요? 아니거든요. 먼저 도와주고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당신들이 키웠다는 대가로 이렇게 후불로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전혀 달라요. 같은 프랜차이즈인데. 그러니까 어떤 프랜차이즈가 과연 책임감 있는 프랜차이즈냐는 거지. 당연히 오른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폰서님들이 여러분 도와줄 때 돈 안 받고 그냥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불제로 받는 거예요. 정직한 프랜차이즈다. 우리 맨하테크 비즈니스가. 다시 이제 제가 했던 걸 정리를 해보면 제가 돈을 좀 더 벌어보고자 이리로 왔거든요. 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또 안 쉬워요. 이게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어려우면 이게 또 안 돼. 그 다시 일로 돌아가고 하다가 제가 이제 맨하테크를 만나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사업가 분면을 왔는데 이게 참 고마운 게 여러분 이 사업가 분면에 이루려고 하면 시스템 자산 구축이라는 게 필요한데 만들거나 이거는 너무 어렵죠. 시간, 돈 엄청나게 들어가고 삼성, LG처럼 좀 전에 그런 프랜차이즈 같이 돈 주고 사거나 이것도 안 쉬워요. 괜찮은 프랜차이즈는 10억에서 20억 주고 사야 되거든. 최고 쉬운 거 활용하는 거. 제가 아무것도 없이 전혀 안 해본 분야에서 10년 만에 이런 지금 다운에 소비자 10,000명 구축이 된 게 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이걸 하시면 된다. 활용을. 일하던 회사가 여러분 만약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나 직장인이야. 직장인인데 일하던 회사 부도가 나버렸다. 그럼 뭐 별 수 있습니까? 다른 회사 다시 입사해서 월급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하던 네트워크 회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억울한 일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모든 네트워크, 모든 자산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보다 네트워크 회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나 이모수 사장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맨하테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부도가 나버린다 하면 얼마나 많은 지금 자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이게 빵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좋은 회사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맨하테크를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 복받은 거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전 세계 26개국에 진출해 있고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는 20년이 됐습니다. 글로벌하게는 30년이 되었고 이제 하나씩 짚어보면요. 94년도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에 여러분이 드시고 계시는 글리코 인양소가 런칭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설립된 지 5년 만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스닥에 상장이 돼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볼 게 없다. 아주 건실하고 투명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04년에 맨하테크 코리아가 설립돼서 지금 20년 차를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사 처방전이죠. 여기도 당연히 등재가 되어 있고요.
2006년도에는 미국 직접 판매협회 석세스 어워드라는 뛰어난 보상에 의해서 받는 상부터 아주 뛰어난 기술력으로 인해서 비즈니스 위커지뿐만 아니라 포브스지에 5위로 선정되는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쭉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잘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이제 2013년에는 과거에는 메나릴리프로 전 세계 영양실조 아이들을 도왔는데 이때는 정식적으로 이름을 M5M으로 새롭게 런칭을 하면서 많은 영양실조 아이들을 돕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글리코 영양소를 바탕으로 한 다이어트 전문 이렇게 트루엘스를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또 메나테크 기업 슬로건을 트랜스폼 유어 라이프로 이제 새롭게 런칭을 했고 2018년에는 지금 드시고 있는 엠브로토스의 결정체죠. 엠브로토스 라이프가 출시가 돼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이제 메나테크 코리아에 들어온 지가 15년이 된 해인데 안타깝게도 15년이 된 해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위기를 맞게 되었죠. 감사한 게 우리가 늘 면역 저도 사업 초기에 들었을 때 면역의 최고다 했는데 이게 평범할 때는 표가 안 나는데 딱 위기가 오니까 표시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표시가 나냐면 코로나 때 그때 어땠습니까? 여기 못 왔습니다. 우리 못 오게가 못 모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만들고 이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도 제 다운라인에서 매출이 안 모이는데 더 올라오는 거예요. 예전에 이 교육을 들었거나 엠브로토스 드시던 분이 다시 재주문을 하는 겁니다. 면역 하도 떠들어대는데 자기들한테 들은 게 있거든. 면역이 좋아하려면 세포끼리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하면 그 탄수화물이 한다는데 그걸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밖에 못 만드는데 하면서 재주문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20년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직접 판매협회에 등록된 생명이 아니고 건강식품회사 많습니다. 수십 군데 회사 중에 유일하게 2회사만 딱 성장을 했는데 유사하고 우리 메나테크가 딱 성장을 하게 됐거든요. 어려울 때 진짜 빛을 발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이렇게 면역에 대한 부분 때문에 더 성장할 거고 바르는 글리코 영양소 때문에 또 더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회사가 참 가치가 있는 게 자동적으로 어떤 제품을 주문하기에도 그게 파이토 블렌드로 조성이 돼서 전 세계 영양실조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공급이 되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참 놀라웠던 게 그런 말 들으시잖아요. 메나테크 30년이나 된 회사야. 그런데 왜 처음 들어보지라고 하는데 왜 처음 들으시냐면 특허가 너무 좋은 게 있다고 공격을 받아서 회사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사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기부를 해야 되겠냐라고 이사회에 그 이슈가 올라왔어요. 회사가 적자인데 우리가 기부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만장일치로 이사회 의장단들이 우리 메나테크 DNA는 사회적 기업이다. 회사가 어려워도 기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해서 그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이게 사회적 기업이구나. 흑자가 나면 기부를 하고 적자가 나면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하는 이런 회사가 진짜 가치가 있는 회사라는구나 저도 알게 되었고요. 전문 경영인들과 이런 이사회들이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들은 알프레도 발라 CEO가 계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랜덤 프레들이 북미 CEO, 북미 총괄 대표인데 이분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메나테크 2인자시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탑100의 의사에 꼽힌 스티븐 뉴전트 박사님, 그리고 우리 메나테크 코리아 노재홍 대표이사님 계시고요. 그리고 스탠리 브래들리, 이 랜덤 브래들리 아버지입니다. 최대 주주이면서 미국 직접 판매 협회 명예회장을 역임을 하신 아주 네임밸류가 있는 분이 우리 메나테크의 이렇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계시거든요. 자, 이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측근에서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도울 분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예. 우리 지원그룹에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스폰서님들이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되도록 이렇게 돕습니다. 또한 저희 지원그룹은 정말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많이 힘들었는데 저희들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온라인 시스템 만들어야 되겠다. 시간, 공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PLP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이 프로그램을 업계 최초로 이제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회사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룹이. 스티브 잡스, 참 대단한 인물이죠. 세상을 바꾼 인물인데 스티브 잡스 때문에 놀라운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30년 전에 지하철의 모습, 전부 신문 보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잡지 보고. 지금은 전부 스마트폰 보고 있다. 한 명의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기술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세상을 바꿀 기술을 볼 수가 있는데
사장학계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공한 자는 회사를 바라보나 더 큰 성공을 하려는 자는 산업을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메나테크가 처음에는 이게 그냥 건강식품 하나 판매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던가요?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떤 범주냐면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헬스케어 산업군의 당생물학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해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산업을 이끄는 분야가 우리예요. 우리 단순하게 건강식품 하나 판매하는 그런 로얄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의학의 한 산업군을 이끄는 존재고 잎사귀보다는 여러분은 나무를 보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지금 이미 메나테크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최첨단 산업군을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또 MIT 공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세상을 바꿀 기술들입니다. 정말해서 나중에는 이것들이 없으면 못 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들이 없으면 못 살아요. 지금은 이것들이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데 한 20년 뒤에는 무인자동차 없으면 우리가 무인자동차 생겨날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이냐면 앞으로 사람이 운전을 하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 돼요. 이게 20년 뒤에는.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글리코 영양소 안 먹으면 너 면역이 큰일 난다. 이게 상용화 된다니까. 이거 없어서는 안 될 게 바로 이 내용들이거든요. 이걸 메나테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해놓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산업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글리코 산업군을 가지고 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러면 어떤 아이템이냐, 어떤 산업군이 어떤 아이템이냐면 세포를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체의 최소 단위는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가 건강해지면 조직, 장기가 건강해지면 인체가 건강해지는데 이 각각 다른 세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포 위에 안 보이는 촉수가 이제 어느 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보니까 20만 배 전자현미경을 보니까 세포 위에 이렇게 사슬들이 있네. 이걸 당사슬이라고 글리코 영양소라고도 칭하는데 요 당사슬이 하는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95년도에 세계적인 저널 네이처지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당사슬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좋고 나쁜 거를 인지를 한다. 그래서 좋은 거는 인지를 해서 내 세포로 넣어주고 필요 없는 거는 내 몸에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또는 면역 세포를 불러서 잡아먹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사슬은 세포 간의 대화, 적과 악을 구별하는 면역 역할을 한다. 영양소 호르몬 조절도 이놈들이 하는데 이게 네이처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네이처지에 실리자마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 딱 이게 바로 실려버리네.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실린다는 거는 10년 이상의 검증된 자료가 없으면 우리 강의장을 빼곡하게 채울 논문 정도가 없으면 교과서에 안 실리는데 이게 실렸다는 건 그 정도 검증이 다 됐다는 거거든요. 건강신체를 위해서 세포들은 대화를 해야 하는데 8가지 복합당질, 글리코 영양소가 그 역할을 하더라라고 교과서에 나왔잖아요. 미국에 394명, 하버드 대학에 161명. 자, 이게 어떤 숫자냐면 역대 노벨상 수상자 숫자입니다. 메나테크 비즈니스에 이제 병원 원장님들도 이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기고하는 잡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단일 주제인데 무려 노벨상을 7번이나 수상한 물질이 있다. 과연 이 물질이 뭐냐? 한 번만 해도 이거 정말 세상을 뒤집을 그런 놀라운 건데 7번. 글리코 영양소. 7번이나 거론이 됐고요. 또 최근에 작년에는 노벨 화학상에도 이 버토지 교수님이 글리코 당사슬에 대해서 규명을 하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그냥 웃고 그냥 지나갈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버토지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글리칸 당사슬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 세포 표면에 이 역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놈들이 너무 빨리 생겼다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너무 보기가 힘드니까 현강물질을 입혀서 이놈들의 역할과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규명을 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대단한 걸 우리가 한 통에 싹 모아놓은 게 글리코 영양소 엠브로토스. 드시기만 해도 당사슬이 빼곡해지면서 세포 간의 대화를 하면서 우리 몸이 최상의 면역을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할 때 만약에 현직에 지금 하고 계신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영을 하신 분들 아이템을 선택을 할 때 최초이고 최신이고 최고 이 3개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엄청난 아이템입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아이템이 최고로 해도 엄청난 거고 최신이라도 엄청난 건데 메나테크 글리코 영양소 이 3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은 없어요. 전 세계에.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큰 모멘텀을 앞에 두고 계십니까 이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자산이 더 양극화됐다고 하죠. 월급이 양극화됐다는 게 아니고 자산이 양극화됐다고 합니다. 자산.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라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자꾸 구축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자꾸 일자리만 찾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산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월급 1,000만 원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월세 1,000만 원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99%가 여기입니다. 이제 대답이 제가 보니까 월세 1,000만 원이 훨씬 낫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월급은 노동소득의 개념이 가미가 됩니다. 즉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나 벌어 이런 개념이 월급이고, 월세는 네가 만들어 놓은 곳에서 얼마나 들어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방향이, 지금까지는 벌러 다니는데 이제는 만들어 놔야 된다. 만들어서 스스로 발생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엔지니어 생활, 월급쟁이 생활을 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영업하고 또는 매니저 생활할 때 물통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물통 나를 땐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물통 좀 큰 물통 나르면 돈 많이 들어와. 그런데 안 나르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ESBI 분명해서. 지금은 물통 안 날라도 돈이 들어옵니다. 여행을 다니거나 뭐 사고 나서 몇 달을 입원을 해도 수도꼭지가 지금 줄줄줄 이렇게 자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함께 시간 투자로 3년에서 5년 집중을 해서 해보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유통의 흐름을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10년을 딱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10년 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면 다단계네, 이상한 거네 해서 색안경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인식이 바뀌었더라고요. 특히 경제적 레벨이 높은 해운대 지역은 네트워크 마케팅 그거 하나씩 하더라라고 보편적으로 이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흐름을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 총판, 대리점, 소매점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샀다 하면 1990년도에는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좀 더 단축된 유통을 통해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IT가 발달이 되면서 이제 누워서 TV 리모컨으로 좀 더 싸게 이렇게 인터넷 홈쇼핑을 사게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개 2차, 3차 유통까지만 해도 내가 쓰고 주위에 알려도 내한테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소비가 지출로 끝이 났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르더라. 내가 써보고 좋아서 주위에 알렸더니 나도 모르게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돈이 들어오고, 또 그것을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어오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류 역사상 가장 단축이 되고 마지막 유통이면서 소비자들한테 가장 이로운 유통이라는 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사람들이 편견이 많았던 거는 너무 빨리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너무 빨리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적어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4차 유통이라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착이 되려고 하면 카드하고 전산하고 택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같은 경우에도 카드가 안 되는 시절에는 이게 현금 배달 사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누구는 돈을 주도 않는데 돈은 안 들어와, 본사로. 그런데 일어날 수 있고, 또 IT 같은 경우에 전산이 빨리 돼야 되는 게, 전산이 투명하지 않은 보상에도 문제가 생기고 실시간 회원가입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 택배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주문하면 편안하게 집에서 바로 받아봐야 되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그걸 사러 가야 돼.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아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안착이 되고 국민소득이 10,000불, 20,000불이 넘어가니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대로 된 유통으로 이제 인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이제 더 이상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상한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서적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후원수당 같은 경우에도 맨 왼쪽에는 이제 우리나라 1위부터 10위까지 매출 순위를 가진 직접 판매 회사들입니다. 아메이, 애터미, 뉴스킨, PM 쭉 있고 메나테크 있고요. 이게 우리는 그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800억 정도를 해서 이 랭킹이 했는데, 이쪽은 이제 연간 받는 소득 순위입니다. 소득 순위인데 이 자료는 사실 메나테크에서밖에 오픈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은 부끄러워요,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메이, 애터미, 옆집 언니 한 명씩 다 하잖아, 그죠? 그분들 한 달에 받는 소득이 90%가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밖에 못 받아요. 메나테크는 적게 받는 사람은 최고 적고요, 그 이상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을 하는데 2.5에서 5.6배가 메나테크가 많습니다. 아메이 가서 여러분 일하는 분한테 몇 년이 지나도 한번 물어보세요. 100만 원 이상 버는 분 별로 없습니다. 우리 메나테크는요, 여기 2달, 3달 만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분도 많습니다, 이게.
보상이 아주 합리적이고 초기 중기 사업자들한테 많이 돌아가도록 구조가 돼 있다. 브레인드 체인지를 하죠. 내가 아침에 머리를 감고 양치를 하고 건강식품 한두 개 먹고 커피를 먹고 이렇게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한 80만 원 정도 쓰거든요. 80만 원이면 500점이에요. 500점. 내가 써보고 주위 한 4분한테 알립니다. 자, 알려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4명한테 알려서 이제 알리게 되면 한 30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끝이 안 나고 어떤 사람들은 좋으면 또 알리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당뇨가 심했는데 이걸 먹고 좋아졌다, 아니면 다이어트에 좀 이래서 좋아졌다 하면 막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 새로운 사업자가 생겨나거든요, 회원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맨 양쪽에 있는 사람, 알리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같이 잘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또 한 단계가 이렇게 내려오면 소득이 이렇게 늘어나고요. 또 여기서도 또 어떤 분도 적극적으로 하는 분도 또 도와줍니다. 나하고 요 주황색 있는 분하고 서로 각각 도와줍니다. 도와주면 또 이렇게 깊이가 내려오고 이러면서 이제 단계가 깊어지는데 우리 일이 복잡한 일이 아니고 단순한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만 해서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요 단계 내가 4명한테 알리고 적극적인 2명한테 후원을 했잖아요. 요거를 이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깊이가 깊어지면서 소득이 30에서 70, 100 뭐 이렇게 해서 1000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2개 레그만 내려가도 실버 PD가 돼서 월 1,500까지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더 재밌는 거는 만약에 노란 부분 맨 위에 4명한테만 알리고 내가 끝냈으면 내 소득이 30만 원에서 끝인데 여기 있는 전체 회원 중에 노란 사람을 빼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내가 전부 모르던 사람이에요. 모르던 사람하고 일이 되는 이게 재미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내 회원이고 내 사업자로 막 나타난다니까. 이 내가 모르던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알리고 끝을 냈으면 30만 원에서 보너스 끝인데 더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분도 없고 이분은 나하고 이분하고 같이 돕고 이분은 또 이렇게 돕고 하면서 돕기만 했는데 계속 내려가니까 이렇게 내 소득이 2배, 3배, 5배, 10배까지 늘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영업이 아니고요. 교육과 이해사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실버 ED가 돼서 100만 원 정도 받았다. 한 레그 더 만들면 골드 ED가 되고 2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레그 더 만들어서 PD가 되면 한 400만 원 이렇게 이제 성장을 쭉 하죠. 브론즈, 실버까지 올라가고 내가 역량이 돼서 골드 PD 한 레그 더 만든다면 골드 PD, 4레그면 PPD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2개를 내려가도 연 2억 소득이 되고 내 역량에서 3번째, 4번째도 펼쳐서 바로 스타트할 수도 있습니다. 유연성이 있게 돼 있고요. 그럼 골드 ED 우리 부업을 했을 때 한 달에 200만 원 뭐 참 괜찮잖아요. 전업을 해서 200만 원 번 사람도 있는데 부업을 해서 200만 원 번다. 1년이면 가능하다. 골드 ED까지. PD 월 400에서 500 정도인데 이것도 지금 메나테크 평균이 3년 7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억대 연봉 브론즈 PD 5년 2개월. 여러분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억대 연봉이 못 될 확률이 90%입니다. 왜냐하면 억대 연봉 받을 수 있는 데는 대기업밖에 없어요, 사실은. 중소기업에는 사장만 억대 연봉이고 나머지 죽어도 억대 연봉이 될 수가 없는 구조인데 5년을 해서 억대 연봉이 된다 하면 그것도 처음 해보는 분야인데 괜찮지 않습니까? 스폰서 도와주는데. 더 재밌는 거는 PD까지 가는데 3년 7개월인데 이 매출은 2배인데 7년 몇 개월이 아니고 훨씬 짧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리 효과거든요. 시스템이 눈덩이 불어나듯이 어느 정도만 모이면 그 다음부터 불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커지거든요. 금방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성장하실 수가 있다. 초보 사업자 적극적인 우수성, 자 수익성. 100만 원, 200만 원 여러분 충분히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몇 달 만에. 저비용의 유자경. 회원가입하는데 우리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정통 네트워크이고요. 메인 레그에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65%까지 인정해 주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합쳐서 35%만 만들면 직급 유지가 됩니다. 2레그만 있어도 연 2억 소득이 되고요. 내 역량에서 세 번째 레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매출에 의한 직급 달성이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처음 일을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그랬는데 매출에 의한 직급 달성이 왜냐하면 바이너리로 하는 방식이 많아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2줄로 내려가는 회사. 근데 2줄로 내려가는 회사는 2명만 애들을 키우고 내려가기 때문에 변별력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변별력을 딱 맞춰놨냐면 추천인의 변별력을 다 맞춰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에 PD를 했다. 근데 다음 달에 PD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 타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메인 레그에 신규 회원 40명,
두 번째 레그의 신규 회원 40명에서 80명을 만들어야 돼. 유지만 하는데. 그건 할 수 있지. 왜냐하면 다운에 있는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한 20명 있다면 각각 한 3사람씩만 회원가입을 하면 되니까. 문제는 회원가입하되 반드시 회원가입과 동시에 200만 원씩 제품을 사야 되는 회사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잖아요. 회원가입만 하면 되는데. 다른 회사는 회원가입과 동시에 제품을 200만 원, 300만 원 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판에 막 무리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동 주문회에서 지난달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자동 주문 걸어놓으면 그대로 직급 유지가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얼마나 이게 참 고마운 건지 모릅니다. 이렇다 우리 메나테크. 단품으로 재구매율 70% 넘지만 클린한 100%입니다. 그죠? 인쇄연금과 같은 소득, 지속적인 새로운 시장. 우리 글리코 시장을 만들었잖아요. 건강식품이 아니고 시장을. 부동산과 메나테크 인쇄 소득자 비교인데 억대 연봉이 되는 브론즈 PD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게 우리 건물의 임대 수익이 연 한 4에서 5% 정도로 가정을 한다 치면 브론즈 PD가 되면 한 달에 한 800을 받으니까 이제 20억 정도의 건물을 가진 자산 가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20억짜리 건물을 사야 된다면 일단 돈 20억 모아야 되잖아요. 모을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안 쉽거든요. 그래서 20억 건물을 모아서 한 달에 800만 원 월세를 받는 것보다 브론즈 PD가 되는 게 훨씬 쉽다. 예. 이게 또 평소에 자녀들한테 상속까지 되는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 소득도 되지만 많은 곳에서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또 전자제 초대받고요. 또 GRP 지금 이틀 남았죠. 5월에 이번에 여러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10년을 하다 보니까 GRP 마지막 6개월 동안 프로모션 하는데 마지막 달에 1.5절에서 못 간 사람 많이 봤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갈지 안 갈지 모른다. 일단 이번 달은 최선을 다해놔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는 쉬워지거든요. 프로모션 있잖아요, 지금. 5월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1점 아까워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제 하와이 PD 섬이 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하와이에서 우리 스폰서님하고 같이 이렇게 또 해마다 즐기고요. 또 이제 하늘길이 막혀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하늘길이 열리면서 이제 두바이로 PD 서밋을 갔다 왔습니다. 참 좋죠. 우리 지원 그룹의 10년 전의 모습, 사막 아무것도 없었다. 부산에 PD 한 명 없었는데 지금 10년 뒤에는 부르즈 칼리파처럼 이렇게 견고한 지원 그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면 한 명의 리더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정말해서 여러분 한 명의 리더를 내가 3고철에서 20고철에서 발굴해내죠. 그러면 5년 뒤에 여러분 지원 그룹 같은 그룹이 생깁니다. 여러분한테. 이게 우리 일의 매력이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GRP 발리에 또 정말 즐겁게 했습니다. 우종민 사님이 앞에 서시니까 시원하네 느낌이. 예. 이제 태국으로 또 갑니다. 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번 달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이틀이면 해낼 수 있습니다. 이틀 집중해서 내년에 다 또 태국에서 뵙도록 하고 나폴레옹 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회는 포착할 준비가 된 사람한테만 따라다닌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기회만 보이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문제만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진국의 부자들은 돈이 생기면 어떤 일을 하냐면 큰 TV를 산답니다. 선진국의 부자들은 돈이 생기면 책을 사거나 이런 세미나나 포럼에 온대요. 이게 차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받으신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족들의 인생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의 인생이 바뀌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